안녕하세요. 수학을 담당한 박호인입니다. 우리 오늘은 제 첫 번째 강의 집합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합이라는 단원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시험 문제 꼭 1번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1번 문제부터 우리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1번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집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와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세 번째는 집합의 연산에 관한 거입니다. 한번 칠판에서 같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집합이라는 단원에서는 반드시 몇 문제 나온다고요? 그렇지, 한 문제 출제되신다. 집합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눌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가 돼서 우리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합과 집합, 우선은 용어들이 조금 낯설더라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 제목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집합의 연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집합의 연산이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좀 중요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집합과 원소가 뭔지,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집합의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먼저 정리되어 있으십니다. 먼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합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해야 돼. 분명한 대상이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거기 정리되어 있죠. 밑줄 쭉 그세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두꺼운 책의 모임 그랬어. 그러면 두꺼운 책이라는 거, 수학책이 두꺼운지 국어책이 두꺼운지 두껍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없어. 그럼 얘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랬어. 그럼 얘는 집합이 됩니까? 그렇지, 찾아낼 수 있네. 5보다 작은 자연수 뭐뭐 있는데, 그쵸? 1, 2, 3, 4. 분명하게 찾아냈네. 우린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 집합이 된다고. 특히 집합에서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찾았지. 1, 2, 3, 4라고. 우리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지,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라고 합니다. 아, 원소라는 용어는 무엇이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다. 그래서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구분할 수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우리 하나 이제 외울 게 나옵니다. 집합이 뭔지 알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 알았어. 그럼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선생님이 5보다 작은 자연수를 집합 A라고 할게요.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A라고 하면 그 집합 A 안에 원소 1이라는 원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가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외우실 오늘 기호 나옵니다.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뭐 한다? 우린 이 기호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속한다 라고요. 그러면 7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5보다 작은 자연수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7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해 주면 된다는 거. 원소가 들어가면 속한다, 원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오늘 첫 번째로 외우셔야 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린 요 딸랑딸랑 하나하나를 뭐라 그랬다고? 원소라 그랬다고. 그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면 속한다, 들어가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하신 거.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기호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셨다가 암기하셔야 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할 건데, 집합에 대한 몇 가지 좀 종류들 좀 보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좀 있으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원소들을 쭉 나열해주는 방법, 우리는 그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어를 다 외워야 돼요? 아니야. 그냥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있지? 그런 것들만 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아까 5보다 작은 자연수들 원소들이 1, 2, 3, 4라고 찾았어.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고 우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중가로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소들이 나열된 방법을 우리 원소 나열법이라 하시고, 두 번째 방법 이런 것도 있어. 조건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 합니다. 조건 제시법은 또 어떻게 쓰느냐? 얘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말로 써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로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 합니다. 꼭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럼 이거 왜 알려주시는데요? 우린 이런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우린 바로 이렇게 원소들로 표현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들이 뭐 있는지 알기 위해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요 짝대기, 우리 요 짝대기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 우리는 바라고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스크림 바 그러지? 뭐 어떤 돼지바, 스크류바, 그 바가 왜 붙었냐면 막대기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걸 아이스크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대기라는 뜻으로 읽을 땐 X 바, 그 X의 원소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원소로 표현해 주시면 되신다. 그래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적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기호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주머니 안에다가 선생님이 요 집합 이름을 집합 대문자 A라고 표시해 드린다면 요 집합 A에 1, 2, 3, 4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머니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집합의 한 가지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 몇 가지 또 집합에 대한 종류들이 있대. 거기 집합의 종류를 봤더니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라 나왔죠. 우리 집합의 종류들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는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하신대. 지금까지 하신 거,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6의 약수의 모임 그렇게, 그럼 6의 약수 뭐뭐 있어? 그쵸? 1, 2, 3, 6. 1, 2, 3, 6 이 원소 하나하나를 셀 수 있지? 유한개 있는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하신다. 거기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놔 주시겠어요? 우린 원소의 개수를 4개라고 셀 수 있죠? 그 개수를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라는 기호를 써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세 주실 때 쓰시는 기호예요. 그래서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NA라고 하면 얘는 몇 개라고요? 원소의 개수? 그렇지, 4개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N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얘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한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반대로 무한이 많은 집합,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는 2의 배수 이랬어. 이런 조건들이었어. 그럼 뭐뭐 있어? 그렇죠. 2의 배수는 2, 4, 6, 8 끝없이 나가지. 그래서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집합이라는 게 있네. 우리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 중요해서 이 집합의 종류를 한 게 아니라 공집합 때문에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또 조금 체크해놔 주세요. 공집합은 원소가 말 그대로 원소가 하나도 비어 있는 거야.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특히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동그라미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쌤이 이거 한번 물어볼까? N 공집합 이건 얼마 돼? 그렇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공집합의 개수 빵개 되는 거.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라는 거, 집합의 종류들도 살짝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집합에서는 집합과 원소에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살펴봅시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쌤이 아까 세 가지로 보신다 했어. 지금 첫 번째는 집합과 원소들의 관계들을 살펴봤고, 이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 첫 번째 용어가 나오네요. 부분집합이라는 용어. 우리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쌤이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의 모임, 뭐뭐 있었다고? 1, 2, 3, 6. 6, 1은 6, 2, 3은 6, 6의 약수. B라는 집합은 선생님이 3의 약수의 모임 드려볼까요? 3으로 나누어지는 거 1하고 3. C라는 집합은 이렇게 줘볼까? 4의 약수의 모임, 4의 약수 1, 2, 4요. 4, 1은 4, 2, 2는 4로 되시니까. 그럼 여기서 봤더니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 1, 3이 어떻게 돼? 모두 다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B라는 집합 1, 3은 A라는 집합 안에 모두 다 여기 있는 원소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집합이 집합에 모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읽으실 때 아까 기호랑 좀 틀려. 모두 다 들어간다. 모두 포함된다. 또는 일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을 부분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함될 때 집합이 집합에 모두 다 들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야. 포함된다라는 기호 쓰시는 거고, C라는 집합은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다 들어가나요? 안 되지. 4 때문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면 포함된다라고 하신 거고요. 오늘 두 번째로 외우셔야 될 기호입니다. 원소가 들어갈 때는 딸랑딸랑 원소가 들어갈 때는 속한다라고 했던 거, 삼지창으로 찍었던 거, 집합이 집합에 들어갈 때는 포함된다라고 해준 거. 여기 한 가지 더. 아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무슨 집합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공집합. 얘도 집합이야. 무시하면 안 돼. 원소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래서 공집합도 모든 집합에 항상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정말 이해가 됐나?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하나만 확인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쌤이 어떤 원소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3이라는 딸랑딸랑 있는 얘는 원소예요? 집합이에요? 그렇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되네. 그럼 3은 이 집합 덩어리에 뭐 된다? 속한다 라고 찍는다 그랬고, 얘는 원소야 집합이야? 그렇지. 집합이야. 그럼 얘는 3을 묶어내셨잖아. 그래서 얘는 뭐 한다라고 표시하셔야 된다고요? 포함된다 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신다고.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기호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집합과 집합이 원소까지 다 똑같아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서로 상 같을 등, 그래서 상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쌤이 어떤 A라는 집합을 어떤 원소는 2의 배수라고 드리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드려볼게. 어떤 원소는 짝수라고 드릴게. 조건제시법의 말은 틀린데 2의 배수도 2, 4, 6, 8 계속 나가는 숫자들이고 짝수들도 2, 4, 6, 8 계속 나가는 숫자들이죠. 그럼 A에 있는 원소나 B에 있는 원소나 어때? 그래, 같아. 그래서 A랑 B는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상등, 서로 상 같을 등, 상등이라 합니다. A가 B에 들어가든가 또는 B가 A에 들어가든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등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죠.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는 진짜 부분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진부분집합을 보시기 위해서 몇 가지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 1, 2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실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그렇지. 1 하나 묶어낼 수 있고 2 하나도 만들 수 있죠. 또 1, 2도 저 A의 부분집합이 대신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A의 모두 부분집합이신데 특히 얘는 얘랑 똑같잖아. 똑같은 거 빼고 진짜 쏙 들어가는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우린 부분집합들을 구해봤어. 얘는 부분집합 개수가 지금 몇 개 되셨나요? 그렇지, 4개야. 우린 맨날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있으시답니다. 그냥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시는 공식은요. 무조건 2를 곱해. 2를 원소의 개수가 얘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그럼 2만 2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2는 몇 개 되신 거? 그렇죠. 4개 되신 거고.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용어까지 우리는 살펴보셨고, 제일 중요한 이제 집합과 집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까? 집합의 연산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셨더니 세 번째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집합의 연산이라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외우셔야 될 기호들이 나오십니다. 별표 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무슨 집합이 나옵니까? 그렇지, 합집합. 우리 집합을 연산하려면 집합이 여러 개 있으셔야 돼. 합집합은 A랑 B가 있어. 기호로는 A랑 B를 모두 다 합쳐라. 말 그대로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림으로 A랑 B가 있다면 A랑 B에 있는 걸 모두 다 합쳐 주시는 거요. 그래서 있는 거 다 쓰시라는 거야. 얘를 말로 좀 표현해 보자.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런데 그 원소가 누구한테 들어가? A한테도 들어가. 또 누구한테도 들어가 있어. 그치? B한테도 들어가 있어. A한테 있든가 B에 있든가 상관없이 모두 다 있는 거, 다 쓰는 거. 그래서 A한테 있든가 또는 B한테 있는 걸 다 표현해 준다. 두 번째, A와 B의 우리는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그림으로 나타내 봤더니 A랑 B가 있다면 A랑 B의 그렇지, 공통인 부분, A랑 B의 공통인 부분 겹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신다.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A랑 B가 있다면 우리는 공통인 거. 그래서 이 기호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런데 그게 A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들어가는 거. 그렇죠.
B한테도 들어간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신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을 우리 거기 밑에 예제 봤더니 1, 2, 3, 4 나와 있고 B라는 집합 원소 봤더니 3, 4, 5, 6이라 나와 있다. 그럼 A와 B의 요거 찾아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합집합. 합집합은 있는 거 그렇지. 다 써주신다고요. 1, 2, 3, 4, 5, 6이라고 되시나요? 그러면 저거 보시고 A랑 B의 요거 그대로 찾아주시면 얘는 A와 B의 공통인 것만 공통인 게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3하고 4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공통인 것만 합집합은 있는 거 다 써주신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집합이 있으시다면 무슨 집합도 있겠어? 그렇지. 차집합. 차집합은 기호로 A에서 B를 뭐 해주시는 거? 빼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빼준다는 표시로 A랑 B가 있다면 A에서 B를 빼고 A에 남은 것만 표시해 주신다. 그럼 얘도 조건으로 나타내 준다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A한텐 들어가고 누구를 뺐다고요? 그렇지. B를 빼셨다고. B한테 있는 건 빼주신다. A한텐 있고 B한텐 있는 걸 빼주신다. 아까 하셨던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 2, 3, 4 들여보고 B라는 집합은 3, 4, 5, 6 들여봤다면 A의 B를 빼는 얘는 뭐가 되신다고요? A에서 B 공통으로 있는 걸 빼시라고. 그리고 누구에 남는 것만 쓰신다고? A에 남는 것만. 그래서 1하고 2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 집합 기호들, 이름들 알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집합 나와요? 여집합. 여집합은요,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을 아시기 위해 우리는 U라는 전체 집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은 전체에서 누구를 빼자고? A를. 그림으로 나타내 드린다면 전체에 U가 있고 A가 있다면 전체에서 A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신다. 기호로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 전체한텐 들어가고 누구를 뺀 거야? 이번엔 A에 있는 걸 다 빼주신다는 거. 다 봤더니 다 중간에 말이 이고야. 그런데 누구만 또는이었어? 그렇죠. 합집합만 또는이었습니다. 그것만 조금 구분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집합의 연산에 몇 가지 법칙들이 있으시대요. 몇 가지 법칙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거기에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집합 연산에서 몇 가지 법칙이 연산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5번 보이십니까? 거기다 좀 체크해 놔주세요. 드모르간의 법칙, 말 그대로 드모르간이란 수학자가 만들어낸 법칙이다. A랑 B의 교집합에다가 바깥에 여집합을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다 여집합이 가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A 여집합 되시고 교는 뒤집어집니다. 합집합으로. 그리고 B의 여집합이 되신다는 거. 그대로 그러면 교집합에 여집합 쓰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A의 여집합 되시고 교는 뒤집어져서 합집합으로 그리고 B의 여집합으로 되신다는 거. 드모르간 법칙만으로도 순수하게 문제 나오니까요. 얘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몇 가지 성질들 그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거기 기타 성질 중에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실 게 A 빼기 B요. 우리는 A 빼기 B도 바꿔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얘는 A에서 누구를 빼신 거라고? B를 뺀 거라고. 그럼 A한테는 있고 누구를 빼자고요? B를 빼주는 거.
그래서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B 빼기 A도 바꿔 쓸 수 있네. 어떻게? B한테는 있고 누구를 뺀 거야? 이번엔 A를 뺀 거.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타 성질 이것도 좀 살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몇 가지 연산 법칙까지 쭉 살펴보셨어요. 그럼 우리 거기 확인 문제들을 한번 몇 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3쪽에 문제 1번 보셨더니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문제 1번에 그럼 분명한 대상이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합되는 게 몇 번 됩니까? 그렇지. 한국인 남자. 예쁜 학생은 분명하지 않죠. 빨간 사과도, 키가 작은 도. 그런데 뭐만 분명합니까? 한국 남자의 모임은 한국 남자라는 반드시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분명한 집합이 되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신 거고. 문제 2번은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래. 우리가 아까 하셨던 굳이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용어들 살펴보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 해봅시다. 1번 문제 봤더니 x/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나왔다. 그럼 양의 약수 뭐뭐 있는지 원소들을 찾아봐 주시면 뭐뭐 있으십니까? 1, 2, 3, 4, 6, 그렇지, 12. 약수는 12 곱하기 1, 2, 6, 12, 3, 4, 12라고 원소들을 찾아줄 수 있으시다는 거. 두 번째는 B라는 집합은 2, 4, 6, 8이라고 이렇게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걸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숫자들이야? 2, 4, 6, 8. 그래, 2의 배수 아니면 짝수. x/x는 2의 배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쓰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아까 배우셨던 내용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집합 세 가지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시래. 문제 3번에 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A라는 집합은 원소 조건이 1에서부터 8까지 있는 정수라고 나와 있으시고요. B라는 집합은 8의 약수라고 나와 있으셔. 그 다음 C라는 집합은 아예 나와 있죠. 1, 2, 4, 8이라고. 선생님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밑에 원소들을 써주셔야 되신다라고 했어요. A라는 집합은 1부터 8 사이에 있는 정수들 뭐뭐 있습니까? 1, 2, 3, 4, 5, 6, 7, 그렇지, 8까지. 8의 약수는요, 1, 2, 4, 8. 그러고 봤더니 B랑 C는 어떻고? 같고 A라는 집합 안에 B, C가 다, 그렇죠, 포함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 4번 첫 번째 거 하나만 살펴봅시다. 1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먼저 10 이하의 홀수가 뭐뭐 있는지부터 구하셔야 돼. 10 이하의 홀수는 1, 3, 5, 7, 9. 이걸 언제 다 부분집합 구하고 있어? 선생님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어떻게 되신다? 2를 원소 몇 개 있으셔요? 5개. 그래서 2를 몇 번 곱하시자고? 5번요. 그래서 2만 5번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신다? 그렇죠. 32개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이제 5번 문제부터 집합의 연산들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집합의 연산에 대한 계산들은 반드시 하실 수 있으셔야 되십니다. 문제 5번 보셨더니
첫 번째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B의 여집합의 원소를 찾으시랍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A 교집합 B 여집합은 뭐랑 같다 그랬어? A에서 누구를 빼는 거다? 그렇죠. B를 빼는 거다. 알고 계셨어야지만 문제 푸시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A라는 집합은 1, 2, 3, 4, 5라 나와 있고 B라는 집합은 2, 4, 6, 7이라 나와 있다. 그럼 A에서 B를 뭐 하자고? 빼자고. 그래서 공통인 2, 4가 빠지고 누구의 남은 것만 쓰신다고요? A의 남은 것만.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여집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거는 A랑 B랑 합집합 하신 다음에 여집합까지 마저 합시다. A랑 B의 합집합 해주시면 있는 거 합집합은 다 쓰셔야 되신다 그랬죠? 6, 7까지. 거기서 빼래 여집합하래. 어디서? 전체에서 빼주셔야 되시는 거죠. 전체는 1, 2, 3, 4, 5, 6, 7, 8, 9까지 있으시잖아. 그래서 1, 2, 3, 4, 5, 6, 7까지를 다 빼주면 남는 게 그렇죠. 8하고 9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집합의 연산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들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셨고 그 다음 아까 문제 6번은 쌤이 예를 들어서 해드렸던 문제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문제 6번 답이 어떻게 되신다? A랑 B의 고집합의 전체 여집합 하시래. 그럼 얘는 여집합이 들어가 버려서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되신다는 거. 그 다음 문제 7번하고 8번은요. 7번 문제는 쌤이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8번도 집합, 연산,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들 한번 마저 구해보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합에 관한 거,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속한다는 기호 3지차 기억하시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포함된다 기억하시고 집합의 연산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구한 거 반드시 거기 있는 예제들을 확인하셔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집합의 연산이에요. 꼭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보시면서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